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을 하나 둔 40대 워킹맘이에요. 제가 딸을 낳은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 작디 작던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된다는 게 참 감개무량하네요. 말도 안 통하던 어린 시절에는 아이가 올 때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혼자 남몰래 눈물 짓던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다 자라서 되려 엄마를 위로해주는 든든한 제 편이 되었습니다. 귀여웠던 어린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건 아닌가 싶어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만 제가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며 그 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네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었더라면 제가 고민은 안 했을 텐데 저희 남편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아이 문제나 집안일에 정말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니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제가 남편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과 저는 20대 젊은 시절 대학 동기로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동갑 나이에 똑같은 학벌까지 서로 누가 더 잘하고 못나고 한 게 없이 엇비슷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나 저는 서로 한쪽 부모님이 안 계신 편부모 가정이라 형편이나 상황이 비슷했어요. 저는 엄마가 사춘기 무렵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혼자 자식 기르며 사시던 분들이라 형편이나 상황이 비슷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각자 혼자 계신 부모님 노후 걱정도 되다 보니 저희는 서로 맞벌이를 하며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대학 시절부터 남편과 제 생각이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일찍 하게 되었고 힘들어도 요령 피우는 법 없이 회사 생활을 해왔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집 산다는 걸 생각도 못하는 시절이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출 많이 끌어 조금 무리하면 적당한 집을 살 수는 있던 시절이라 저희도 평생 걸려 갚을 생각을 하며 아파트를 매매해서 결혼 준비를 했었어요. 효자인 남편은 홀어머니 고생시킬 수 없다며 집안 도움 안 받겠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양가 집안에 손 하나 안 벌리려 하다 보니 그 돈은 전부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화장실 정도 빼고는 전부 은행 거였지만 그렇게 내 집 마련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무척 설레이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힘으로 마련한 집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하며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잘 맞는 편이었기에 결혼해서도 저는 큰 걱정이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편이 늘 제게 맞춰주었었고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던 남자였거든요. 동기로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봤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남자들이 변한다는 말도 제 남편은 예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깨어있는 남자라면서 여자한테 살림 안 맡길 거라고 군대에서 얼마나 빨래를 열심히 하고 깔끔했는지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고 먼저 말했던 남편이었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더니 이게 웬걸요?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빨래는 자신 있다며 빨고 개고 다 자기가 한다 호언장담하던 남자가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자기 양말 한 짝 제대로 빨래통에 넣지도 않는 겁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옷은 벗어 던져놓고 몸만 쏙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제가 잔소리를 하는데도 끝까지 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치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잔소리하다 지친 제가 하는 수밖에 없었죠. 연애 시절에는 혼자 자취하면서 설거지도 잘하고 요리도 곧잘 해먹었다 그러더니 결혼하고서는 일절 부엌 출입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귀하게 키웠잖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었어. 그래서 나는 요리 못해.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는
혼자 요리도 해먹고 설거지도 잘한다 그랬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건 나 혼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거고, 이제는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내가 주방 드나들 일 없지. 당신은 여자잖아. 당신이 좀 알아서 해. 결혼할 때 했던 말들은 전부 저를 꼬시려고 했던 말인 건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서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랑 동갑에 똑같은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같은데 왜 자기 혼자만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처럼 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세상이 바뀌었다며 가부장적이고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는 남자들 비난하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혼자 고생하셨던 이야기하며 울분을 터뜨리던 남자가 정작 저와 결혼을 하고서는 자기가 욕하던 그런 남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믿었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았다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정작 그런 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저를 당황하게 만든 일이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대출을 잔뜩 껴서 집을 마련했던 만큼 저희는 결혼하고도 여유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맞벌이로 둘이 벌어서 월급 절반 이상을 대출과 원금을 넣다 보니 결혼하고 한동안은 기념일에 외식 한번 할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아이는 늦게 가지기로 상의를 끝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유가 좀 있고 상황이 나아졌을 때 임신을 계획하자 싶었거든요. 그래봤자 결혼하고 3, 4년 정도 기다릴 생각이었으니까 20대 후반에 결혼한 저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결혼을 늦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당시 남편의 이사 문제와 대출 규제 완화로 결혼을 좀 서둘렀던 것뿐이었죠.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기 전까지는 아이를 갖지 말자고 결혼 전에 이미 남편과 얘기를 나눴던 저였어요. 맞벌이 하면서 빚 갚기도 바쁜 와중에 임신을 해서 일을 쉴 수도 없었고 저도 한참 커리어를 쌓아가던 시기였기에 일찍 임신을 해서 저한테 좋은 게 없었거든요. 저도 저 하나 좋자고 그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여자인 저인데 남편이 일하는 동안 저 혼자 뒤처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 좋은 대로 하자며 찬성을 했었고 저는 남편이 알아서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부부관계를 위해서라도 각자 부모님께 알리기로 했었기에 저는 진작부터 아버지한테 얘기를 끝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설명드리고 시어머니를 잘 이해시키겠다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 요즘도 회사 일로 바쁘다고 그러냐? 우리 진수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설마 요즘도 아침마다 빵 쪼가리 먹이는 건 아니지? 아니, 그것보다 너는 일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 결혼까지 했는데 계속 일 다닐 생각이냐? 네? 결혼했어도 일은 계속 해야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임신 소식은 언제 들려주려고 그러냐? 일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고 애 낳을 생각도 없으면 곤란하지.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그냥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 낳고 가정 꾸리면 그만이야. 이제는 자식을 보고 남편 내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건 예상했었지만 설마 일을 그만두라고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고서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것 같다며 돈 버느라 고생하는 아들 걱정으로 매일 저한테 한탄을 하시길래 당신 아들 외벌이 한다 그러면 기함하시고 계속 일을 다니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저희들이 집 구매하려고 대출 잔뜩 받은 것도 알고 남편 외벌이로 절대 해결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실 테니 더더욱 제가 일을 하기를 바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 관련해서도 당연히 기다려주실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당장 돈 문제도 있는데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라고 하시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귀한 아들 혼자 고생길에 떠밀고서라도 손주를 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저희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건지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도 이제 막 결혼해서 시집 온 며느리이다 보니 시어머니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남편더러 말 좀 해보라고 눈치를 주면서 빤히 쳐다보는데도 제 눈을 피하며 벙어리처럼 있는 남편을 보자니 결국 아쉬운 제가 얘기를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어머니, 저번에도 이이가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당장 아이 갖는 건 무리예요.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안 되고요. 안 되긴 왜 안 돼? 너 지금 내 말에 토달겠다 이거냐? 그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집에 대출금만 잔뜩이고 매달 갚아야 하는 돈에 고정지출만 몇백이에요. 근데 당장 제가 일 그만두고 아이 낳고 집에 있으면 그 돈 남편 혼자 갚아야 하는데 절대 불가능하죠. 빚만 갚고 살 수도 없고 먹고 살 생활비도 있어야 하는데요. 더더욱 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윳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옛날에는 뭐 여유가 있어서 애를 낳았냐? 자식이란 그냥 낳아 기르다 보면 어떻게든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출산도 다 때가 있는 건데 그때를 놓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대출이야 천천히 갚겠다고 사정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니들 욕심에 아등바등하는 거잖아. 아유, 너는 진짜 이렇게 융통성 없고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어떻게 하냐? 아무튼 나는 늙은 며느리한테서 손주 볼 생각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애부터 가질 생각해라.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괜한 잔소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임신 소식 없냐 닥달을 하시고 올 때마다 저를 애 낳는 공장처럼 대하시는 것도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들 다 수십 년 전 얘기이고 지금 같은 시절에 생각 없이 애 낳았다가 누구 고생시킬 일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당시에는 심지어 연차가 빠른 제가 남편보다 연봉도 더 높았었으니 효율을 따지더라도 돈을 벌어오는 건 제가 더 나은 사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아이를 갖자고 하는 통에 저는 임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려. 노인네가 그렇게나 진심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그게 그렇게 쉽게 무시가 돼? 진짜 너도 고집 한번 대단하다.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좀 일찍 아이 가지면 어때? 사실 뭐 2, 3년 기다리나 1, 2년 일찍 낳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겠어? 어차피 대출은 평생 갚아야 하는 거고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돈 없다고 애 못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돈 한 푼이 없냐? 집 있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당신은 자식 하나 키우는데 뭐든 해주고 싶어서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애는 원래 다 알아서 자라는 법이야. 그럼 당신이 낳던가.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나는 내 인생 없어? 내 커리어 없어? 한창 바쁜 와중에 임신해서 육아휴직 쓰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내가 안 낳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못해줄 일이야? 왜 다들 그 일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신은 분명히 결혼 전에 내 뜻대로 한다고 약속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꿔버리면 그만이니? 그렇다고 내가 낳을 수는 없잖아. 그래, 당신 마음도 이해는 해. 그럼 나만 놔. 나만 주면 키우는 건 내가 할게. 응? 내가 다 할 테니까 아이만 가져보자. 임신 문제로 저랑 실랑이 하던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만 주면 자기가 키우겠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싶어서 무시를 했지만 정말 육아휴직이라도 쓰겠다고 진지하게 나오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 남편을 믿었다기보다 저도 그 상황들에 지쳤던 거죠. 아이야 언젠가는 낳아야 할 거고 지금처럼 남편이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 낳고도 나 혼자 독박 육아 신세일 텐데 그럴 거면
차라리 자기 입으로 약속할 때 낫는 게 낫지 않나 싶었거든요. 당신 정말 약속할 수 있어? 아이 낳아만 주면 당신이 다 챙기고 돌보겠다고. 그거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왜 남편 말을 못 믿냐?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 결혼 전에는 살림 다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양말 한 짝 제대로 두지도 못하는데 나더러 2번 속으라는 거야? 아니, 왜 또 그거랑 비교를 해? 그거랑 이건 다르지. 나도 내 자식인데 당신한테만 알아서 키우고 맡길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가 좀 더 늦게 퇴근하니까 당신이 나보다 좀 더 일하는 것뿐이지. 아무튼 진짜 내가 키울 테니까 낳자 제발. 응? 너무나 간절해 보이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남편의 말에 결국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 결정에 떠밀렸지만 그래도 남편이 도와만 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안면 몰수하고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제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릇 깨먹어가면서 설거지도 하고 살림도 나서서 하는 척 하길래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하며 남편의 육아 도움을 기대했더니 갑자기 못하겠다고 내빼버리는 거죠. 애초에 남편이 제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바랬는데 실망스럽게도 그마저도 못하는 남편이었네요.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저희 남편도 염치는 없이 핑계는 참 다양했죠. 제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는 회사 일에 전념하고 싶다며 제가 집에 있는 동안 몸조리도 못한 저를 도와줄 생각도 없더니 자기는 누워있는 애 구경이나 하고 애 기저귀 한번 갈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만지기도 무섭다. 자기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육아휴직 끝나면 자기가 바톤 터치해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더니 막상 제가 1년 휴직을 끝내고 복직할 준비를 하자 태연스럽게 회사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육아휴직 내기가 눈치가 보여서 말이야. 지금 여직원들도 다들 눈치만 보고 이래저래 상황이 안 좋아. 나도 팀장님한테 말 꺼냈다가 욕만 먹었어.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팀원들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육아휴직 쓰려고 하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약속이랑 다르잖아. 언제는 자신 있다고 맡겨만 달라며.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봐도 육아휴직 꼭 쓸 수 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우리 회사에서 이럴 줄은 몰랐지. 이래서 중소기업이 문제인가 봐. 대기업은 남자들도 육휴 쓸 텐데. 그치? 그때는 회사 사정이 정말 그런갑다 싶어서 제대로 준비 못한 아니란 남편에게 화가 나고 구닥다리 같은 회사에 화가 났던 건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겠다 싶네요. 애초에 육아휴직 쓰겠다고 얘기나 꺼내봤을까 싶더라고요. 그걸 그때는 왜 진작 몰랐는지 바보 같고 순진한 저는 연애하던 시절의 남편의 모습만 기억하고 그런 남편의 말을 믿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저 혼자 아등바등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살 배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똑같이 회사에 눈치 보이는 입장이다 보니 휴가는 더 쓸 수도 없었고 결국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애를 그런데 보내려니 엄마로서 죄인이 된 심정이었어요. 이럴까봐 상황이 괜찮을 때 낳겠다고 했던 건데 결국 이런 사달이 난 걸 보니 뒤늦게서야 제가 아니랬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져 버렸고 이제 와서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봤자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음고생 몸고생은 저 혼자 하고서 괜히 남편이랑 시어머니 좋은 일만 대신 해준 셈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심지어 아이 등하원 한번 시켜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회사 핑계로 바쁘다는 탓에 아이 챙기는 건 전부 제 몫이어야 했거든요. 누구는 회사를 안 다닌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도 야근하고 회식이 있는데도 남편은 한 번도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가끔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퇴근해서 애 좀 챙겨달라 부탁하고 사정해봐도 남편은 남의 일 마냥 냉담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나도 일 있어. 당신이 잘 못해서 퇴근 못하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아무튼 나는 애 데리러 못 가니까 늦더라도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바쁘니까 끊는다. 웬만하면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는 저였습니다. 같은 자식 기르면서 그런 걸 부탁이라고 표현하는 저도 웃기지만 저도 괜히 못 믿어온 남편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고 부부간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뻔한데도 남편은 번번이 아이 문제는 제 책임으로 생각하면서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애 귀저귀 한번 안 갈아본 놈이 애가 아프기만 하면 저더러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니 모성애가 없다니 그딴 소리를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애비 노릇 한번 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도 여전히 무책임했어요. 저나 나나 똑같이 회사 다니고 같이 고생해가며 빚 갚으면서 부모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밖에서 고생했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TV 쳐다보기 바빴어요. 밀린 설거지 한번 해주는 법이 없고 저한테 라면 한번 끓여줘 본 적도 없었죠. 그에 비해 저는 남편보다 1시간씩은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혼자 아이 챙기고 아이 등원시키느라 정작 화장은 지하철에서 할 정도로 바빴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상사들 눈치 보며 퇴근해서 아이 챙기고 집에 와서 잠들기 전까지 살림하느라 하루를 다 썼죠. 그 고생은 정말 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논팽이처럼 TV만 보던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내가 대체 어쩌다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언제까지 혼자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제 인생이 깜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딸을 낳은 것을 후회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같은 놈이랑은 왜 결혼했을지 매일 저를 자책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를 했지만 등 떠밀려 가진 아이였어도 아이를 낳은 일만큼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욕심에 아이를 포기했더라면 그런 행복도 모르고 어떻게 됐을지 이제는 아이 없는 제 인생이 끔찍한 일이 되었죠. 그런 아이 역시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절 참 많이 따랐습니다. 그에 비해 아빠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죠. 저희 애가 어릴 적부터 제대로 안아봐준 적 없던 남편이었으니 아이가 아빠만 보면 울고 자지러져서 나이를 먹을수록 부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어요. 보통은 유아기부터 아빠 엄마와 함께 유대를 가져야 아이들 정서에 좋다는데도 저희 딸은 아빠와 유대를 가질 게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더 많이 의지를 했겠죠. 그런 걸 보면 남편이 집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우리가 부부이기는 한 건지 싶었어요. 같이 사는데 의미가 없어지며 어느새 남편과 저는 이전의 친근함과 유대감도 없어졌죠. 남편에게 점점 질려가던 저는 이혼까지 고민했었지만 선뜻 이혼을 결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미련해서 그런 아빠를 만들어줘서 아이에게는 늘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아이에게 제가 아빠를 뺏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적 시선으로도 부모의 역할은 중요했기에 거칠게라도 아이를 위해 남편을 두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없이 아이를 위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황혼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여전히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돈은 자기 혼자 벌어온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 일은 번번이 무시하면서 자기 회사 신경 쓰기만 바빴었죠. 누구는 회사에서 노는 줄 아는 건지 아니면 남편 회사에 직원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건지 가만히 보다 보면 남편은 회사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바쁘게 살더라고요. 원래 회사 눈치 보며 피곤에 쩔어 사는 게 회사원의 삶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인 듯 가족보다 회사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기념일은 까먹으면서 회사 기념일은 한번 까먹을 일 없을 정도로 늘 회사가 먼저인 사람이었죠. 연차가 쌓일수록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야근에 회식에 집에 한번 일찍 들어오는 법이 없더니 이제는 사내 정치를 잘해야 한다며 매 주말마다 상사들 일에 나서서 쫓아다니고 회사 사람들과 골프 치고 친목을 다지느라 어느새 저는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어차피 얼굴 맞대봐야 열만 받고 집에 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놈이니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었지만 아빠랑 대면대면 하면서도 아빠가 집에 들어오셨냐며 아빠를 찾는 아이에게는 미안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아빠 없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저 혼자 살아도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이며 다녀봤지만 아이도 그걸 아는 건지 아빠들이랑 같이 놀러온 다른 집 아이들을 보며 무척 부러워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빠랑 같이 놀러 못 가? 나도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우리는 왜 맨날 엄마랑 나랑 둘이만 있어? 다른 친구들은 방학 때마다 부모님이랑 여행도 가고 아빠랑 캠핑도 간대. 나도 그런데 가고 싶은데 우리 아빠는 왜 맨날 바빠? 아빠가 지훈이를 안 사랑하나? 아이 입에서 기어이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야 내가 잘못한 결혼이니 내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딸애는 대체 뭐가 잘못이라서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를 만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발 애 생각 좀 하라며 타일러 보고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번번이 이해를 못하고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남들처럼 생각 없이 애랑 놀고 싶다. 근데 그러면 돈은 누가 버냐? 내가 일 다 때려치고 집에서 뒹굴까? 어? 돈은 뭐 당신 혼자 벌어? 나도 같이 벌잖아. 나는 놀아? 내가 놀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빚도 같이 갚았는데 왜 계속 당신 혼자서만 일하는 척하니? 네가 뭐 얼마나 오래 일을 하겠다고? 너랑 나랑 같냐? 나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의 앞길 막고 끌어내릴 생각 말고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이 매번 기고만장했던 이유를 제가 그제서야 알았네요. 저는 여자라서 오래 일 못하겠지만 자기는 승승장구해서 높이 올라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남편은 자기가 성공하는 게 가족의 행복이라며 일하는 제게 내조까지 바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었지만 저는 또 아이를 위해 참아야 했죠. 그리고 그 덕분인지 남편은 결국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무시하면서 맨날 상사들 눈치만 보고 자기 자식 대신에 상사 자식들 졸업식까지 쫓아다니더니 기어이 40줄에 부장을 달게 되었거든요. 가족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진급이라는 생각에 남편 진급 소식이 그리 기쁘지는 않았지만 진급 때문에 저를 들들 볶더니 그나마 일찍 결과를 봐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대출빚도 다 갚았고 남편이 부장되면 월급은 배로 오를 테니 이제 저희 식구들도 아등바등 사는 것 없이 여유가 좀 생기려나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기까지 벌써 10수년이 지나 저나 남편은 40이 훌쩍 넘었고 저희 딸도 사춘기 나이가 다 되었네요. 그동안 나도 우리 딸도 참 많이 참고 고생했구나 싶어 감격스럽기까지 했죠. 저는 그런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평생 저 기르느라 고생하시다가 자식 출가시키고 혼자 시골 내려가신 지금까지도 딸 자식 사위 걱정이신 저희 아버지에게 말이죠. 마침 아버지가 서울에 볼 일이 있으시다는 말에 저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남편이 뭘 잘했다고 거창하게 잔치를 해줄 생각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와는 이미 동네 잔치할 정도로 거하게 했었으니 아버지와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 자리라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미운 남편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사위이고 사위도 자식이라니 덕담 정도 해주시라고 말이에요.
그래, 김서방.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정말 축하하네. 그래, 그동안 가장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내가 자네 힘든 거 다 이해하지. 나도 같은 가장이었는데 자네 고생 모를까봐. 예, 제가 고생은 많았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회사 일만 신경 썼으니까요. 애나 애엄마는 그런 제가 가족 나몰라라 한다고 욕만 하던데 그나마 장인어른은 이해를 하시네요. 그래, 자네 고생 많았네. 그래도 식구들도 다 고생했지, 안 그러나? 그럼 이제 우리 인형이랑 지훈이도 고생 끝이고 새 식구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지 뭐. 수고했네, 수고했어. 근데 제가 승진을 했지 집사람이 승진했습니까? 왜 제 공에 남의 고생을 들먹이세요? 저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장인어른, 설마 이런 소리나 하려고 오셨습니까? 평소에는 제 일에 관심 한 번 없던 분이 왜 괜히 남의 잔칫날 재뿌리고 계세요? 아니, 나는 그냥 다 고생했다고 말하는 건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화를 내나 자네?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제가 부장 달았다고 하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럽니까? 사위가 갑자기 억만장자라도 된 것 같으세요? 에휴, 잔칫날 걸뱅이들 꼬인다 그러더니 별 거지가 숟가락을 닿았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사위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한 남편이지만 설마 하늘 같은 장인어른한테 그런 헛소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술이 취해서 그런 건지 취중진담을 하는 건지 저희 아버지 면전에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위 칭찬하겠다고 덕담을 한 걸 무슨 소리로 들은 건지 사위 격려해주시는 아버지가 사위한테 콩고물 받아먹으러 오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죠.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고 당황하신 아버지도 이내 화가 나셔서는 붙잡는 제 손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거지라고? 숟가락을 얹는다고? 무슨 숟가락을 얹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당신한테 돈이라도 달라 그랬어? 뭘 내놓으라 그랬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시골 사는 노인네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축하를 하겠냐? 평소에는 나한테 좋은 말 한 번 한 적 없던 양반이. 나 부장 됐다고 이제 와서 사위 취급해주는 거 보면 뻔한 거 아니냐? 너도 문제야. 짜증나게 어디서 내 노력에 숟가락을 얹어. 내가 잘나서 부장 된 거지 그게 왜 네 덕이냐? 차라리 술 취해서 말실수를 한 거라고 했으면 저도 한 번은 참았을 텐데 그 말은 결국 취중진담이었던 건지 남편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끝까지 아나무인으로 성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기가 잘한 게 없으니 칭찬 못 받았던 걸 누구 탓을 하는 건지 그깟 부장 직함 좀 달았다고 감히 우리 아버지를 무시한 남편에게 치가 떨렸죠. 사실 남편이 그동안 은근히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가진 것 없이 남의 귀한 딸 데려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 허락 안 해주실까봐 벌벌 떨며 무서워하던 놈이 언젠가부터 저희 아버지를 어려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젊어서는 평생 고생만 하시고 근근히 딸 자식 키우시던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는 노후 준비도 못 하시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지내시는 꼴이 우스워 보였던 건지 저희 아버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시골 노인네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정작 매번 되도 않는 무식한 소리 하는 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자기 엄마인데도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사위 앉혀놓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할 때마다 콧방귀 끼며 한 귀로 흘려들었던 남편을 저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말도 안 듣고 딸 말도 무시하는 인간이기에 그냥 무시했던 거죠. 근데 그랬던 인간이 이제는 저희 아버지를 콩고물 바라는 거지 취급하며 내 집에서 내쫓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대체 나랑 우리 집안을 뭐로 생각하면 저럴 수 있는 건지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자다 깬 아이가 나와 저를 달래주었고
방금 전까지 이혼 생각이 간절했던 저는 아이를 보자 또다시 그 결심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도 자식 생각 먼저 할 수밖에 없던 저는 이혼 생각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죄송함에 피눈물이 나는 듯 했습니다. 대체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가 뭔 짓을 했는지도 이해 못하는 남편놈은 다음날 일어나서 해장국 타령까지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인간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안 들려? 해장 좀 하게 국 좀 끓이라니까. 어이씨, 이게 진짜 끝까지 사람 무시하네. 왜? 내가 네 아버지 무시했다고 기분이 상하냐? 그래서 이제 나랑 못 살겠어? 지훈이만 없었으면 너 같은 새끼랑 당장 갈라섰으니까 조용히 해. 그래서 네가 뭐 부장된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너 어차피 나 없으면 끈 떨어진 년이야. 내가 너랑 살아주는 걸로 고마워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며 출근한 남편 때문에 저는 아침부터 또 눈물을 쏟아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나 당당하고 뻔뻔하던 남편이 그날 저녁 상자 가득 짐을 싸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이죠. 여보, 나 회사 잘렸어.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부장 달면 평생 회사 잘릴 걱정도 없다며. 몰라. 잘렸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여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던 저는 얼마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고서야 자초지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의 해고 이유가 저희 아버지였더라고요. 내가 자르라 그랬다. 그놈 그거 정신머리 나가서 지 장인도 무시하는데 그런 놈 회사에 둬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말 좀 했더니 하루 만에 잘려버렸네. 이제 그놈 끈 떨어졌고 그 나이 그 연차에 이직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남편 덕 보고 살 생각하지 말고 그놈이랑 연 끊어라. 내가 나 하나 무시당하는 건 참아도 내 딸이랑 내 손녀가 무시당하고 사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그런 놈 참고 살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버려. 내가 어떻게든 내 새끼를 먹여 살릴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아빠가 저 사람 자른 거라니? 알고 보니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창립자이신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셨더라고요. 그 회장님은 아버지가 한참 고생하며 일하시던 때에 아버지와 동고동락 하시던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왜 일산 아저씨 있잖아. 옛날에 너한테 용돈도 주시고 했었는데 이 기억 안 나? 일산 아저씨? 그 아저씨가 회장님이셨다고? 저도 어릴 적 몇 번 만나고 저한테 용돈까지 주셨던 아버지 친구가 사실은 회사의 회장님이셨다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남편이 그 회사에 취직했다는 걸 아시고도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괜히 그런 친분을 이야기하면 남편이 장인한테 기댈까 걱정도 되셨고 반대로 눈치를 봐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셨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편한 길을 두고 둘러가게 해서 잘못했나 싶으셨지만 결국 남편이 이른 나이에 부장이 된 걸 보고 대견하고 뿌듯하셨다죠. 그런데 그런 장인어른 마음은 모르고 지 잘난 줄만 알고 그런 소리를 하셨으니 아버지가 화가 나실만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곧장 친구분께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그날로 회사에서 정리되었던 겁니다. 평소라면 그렇게까지 하실 아버지가 아니셨지만 제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파악하시고는 더 참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놈 참아주고 살 필요 없다며 저더러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혼 결심을 못했던 건 딸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친정아버지 때문도 있었거든요. 일찍 엄마 잃은 저를 안타까워하시고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던 아버지가 제가 시집가는 날 무척 좋아하셨어요. 고생만 시킨 딸이 이제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할 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집에서 남편한테 개무시당하고 혼자 독박 육아에 독박 살림하면서 고생하는 걸 아버지가 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실지 같은 부모인 저는 너무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다 좋아진다 생각하며 말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남편을 두고 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차라리 이혼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죄송하면서도 그 말이 참 감사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더러 고생하지 말고 자유를 찾으라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잘린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 잘린 거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무슨 수로? 아, 사실 당신 회사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중마고우시거든. 당신이 꼬라지 부리는 거 보고 전화 한 통 거셨더니 회장님이 당신 자르신 모양이야. 이걸 미안하다 해야 하나? 근데 더 미안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이제 돈도 못 벌게 된 남편을 내가 먹여 살릴 이유는 없잖아?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는 놈 데리고 살아서 뭐하니? 우리 이혼하자. 뒤늦게서야 상황을 깨닫게 된 남편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 앞에서 늘 뻔뻔하던 놈이 그런 표정도 지을 줄 안다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한테 전화 좀 걸어봐.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우리 회장님이랑 친구이신 거라면 나 다시 복직시켜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도 내가 돈 다시 벌어오면 이혼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응? 여보, 내가 잘할게. 나 좀 도와줘라. 됐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한두 번 당하니? 결혼 전부터 수많은 거짓말, 핑계, 십수년 참고 살았어. 근데 나더러 여기서 더 참으라고? 내가 호구야? 그렇다고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당신 지훈이 때문이라도 이혼 못한다며. 지훈이가 아빠 얼마나 찾는지 알잖아. 그리고 지훈이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나처럼 초라하게 만들 거야? 나처럼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할 거냐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당신 속썩인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 밑에서 똑바로 자랐으면 이랬겠냐고. 그치? 그래도 네가 개판인 건 너도 알고는 있었나 보다? 나는 또 모르는 줄 알았지. 멍청해서. 그럼 그 지능으로 똑바로 생각해봐. 이미 개판인 널 굳이 아빠 노릇 시키는 게 나을까? 차라리 나 혼자 똑바로 아이 키우는 게 나을까? 다행인지 그놈도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인 줄은 아는지 쉽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한심한 인간과 더 할 말 없다 싶었던 저는 그 길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보고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고집 있는 남편놈이 호락호락 나오지 않는 바람에 큰돈 들여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고 덕분에 저는 그런 남편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물론이고 아이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손해보지 않고 받아내게 되었죠. 남편은 백수의 이혼남이 되려니 그제서야 두려운지 저한테 싹싹 빌며 이혼을 취소해달라 했지만 지난 10수년간 도 닦는 심정으로 살았던 저는 더 이상 참아줄 인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 딸과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한 돈으로 아이와 단둘이 지낼 집을 구했어요. 다행히 다 큰 딸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늘 이혼을 망설였던 저였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딸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아빠보다 엄마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딸아이와 단둘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챙겨야 할 남편이 없어지니 전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제가 없으니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서인지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 나이에 다시 노모한테 얹혀 살겠다는 전 남편에게 시달릴 시모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식 그렇게 키운 걸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 딸을 남편처럼 키우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서라도 부모 노릇 잘해서 씩씩하고 성실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모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